서울의 한 연습실. 7080 세대를 이끈 밴드가 있다는 곳. 전주를 들으니 그때 그 시절 기억이 나시나요? 캠퍼스 밴드의 원조 건아들입니다. 앳된 20대의 청춘들은 벌써 환갑이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호흡을 맞춰가다 보니 이제는 척하면 척,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됐다네요.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타 치는 심영섭 씨하고 저 베이스 치는 저 정낙인 형님하고는 45년 됐죠. 저희 팀 전체 나이 합치면 멤버들 나이 합치면 몇 살인지 아세요? 300년이 넘습니다. 300년도 훌쩍 넘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령 밴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5년 멤버들 함께해서. 아이고. 예전에는 아이고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냐. 이제 나이 먹었는데 형 손주들 이름도 까먹지. 이름은 안 까먹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 손녀 보는 재미로 살아요. 나도 4월달 되면 내년 4월 되면은 나도 손주 봐. 그러니. 이름을 선물이라고 했어. 선물이라고. 태명 지 할머니가 가고서 한 달 보름 있다가 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엄마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짓더라고. 가슴이 진짜 좀 그래 내려앉고. 과하게 생겼지 나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옷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어놨지 나를. 항상 집에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진짜 있는 것 같아. 5개월 전 갑자기 아내를 떠나보낸 곽종목 씨.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는데요. 6월 23일 날 이제 먼저 갔으니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가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나이 정도에서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전혀 예기치도 못한 게 그렇게 그냥 일이 벌어지니까 슬픔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수치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적막하죠. 혼자 들어오면 적막해요. 항상 있었거든. 집안에 이제 불부터 꺼져 있다는 게, 항상 불이 켜 있고, 주방 쪽에는 항상 불이 켜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내의 온기로 항상 따뜻했던 주방은 온기를 잃었고, 둘만의 공간이었던 안방은 텅 비었습니다.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아내의 물건. 평생 자신을 위해 좋은 가방 하나 산 적이 없는 아내가 이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한 병명을 안 지가 내가 생각에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병명도 잘 모르겠어요. 대식세포 증후군인가 뭐 희귀병 쪽이에요. 병은 악화됐지만 입원한 지 2주 만에 퇴원하겠다고 조른 아내. 집에 오자마자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떠나고 밖을 나올 수 없었다던 곽종목 씨. 저희 집사람이 중환자실 들어가기 한 불과 7, 8시간 전에 저한테 바나우유 먹을래? 그거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바나우유하고 비스킷하고 사서 둘이서 이제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둘이서 1시간가량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맛있게 먹던 그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 저하고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퇴원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입원한 아내. 그날 밤 아내의 증상이 심각한지도 모른 채
곽종목 씨는 소소한 데이트까지 했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몰랐던 곽종목 씨. 그렇게 준비 없는 이별은 갑작스럽게 그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미국 공연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병이 나을 줄 알고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퇴원해서 이제 미국 공연 자기랑 같이 가자.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큰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 한숨이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 한숨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자기가 불치병이라는 걸 알았겠죠. 저희한테 가족들한테 얘기는 안 했고, 바보야, 난 사실 이렇고 이런 사람이라서 갈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노부부들 참 이쁘지 않아요? 저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다. 우리 아내하고 다정하게 손잡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사실은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평생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아내. 이제 겨우 여유롭게 노후를 함께 준비하려던 아내가 떠난 심정. 감히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우, 수건 너무 많다. 둘이 사는데 뭐 이렇게 수건이 많아? 또 안 다쳐. 일단은 전원을 누른다. 예.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가르쳐준 집안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물이 안 나오네? 성공. 이거는 확실히 압니다. 근데 세탁기는 돌리는데 건조기는 잘 못 돌립니다. 왜요? 또 그건 안 가르쳐줬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방법 가르쳤지. 남편이 홀로 남겨진 상황을 준비하면서 아내는 집안일을 알려준 것 같다는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라 빈자리가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됐다. 그래도 아내가 갖고 왔던 집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곽종목 씨. 난 힘들어서 물로걸레 청소는 도저히 못하겠다. 자기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못해요. 가족이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아내를 따라가기엔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하면요, 뼈가 남아나지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걸레질까지 또 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라고 로봇 청소기까지, 물걸레 청소하는 것까지 사줬어. 근데도 그거 안 해요. 그거는 잘 안 닦인대. 시간이 지난다고 채워질 리 없는 아내의 빈자리. 남은 가족이 있기에 애써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뎌내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온 곽종목 씨. 끝났어요? 네, 됐어요. 오랜만이다. 뭘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이지. 옛날 같으면 맨날 매일 봤는데. 상진하고 오랜만에. 뭘 상징 약속을 모이는 거야. 곽종목 씨가 의지하는 지인들입니다. 7080 음악을 이끌어갔던 동료들. 공연에 함께 섰던 동생으로 만나 오랜 친분을 쌓았습니다. 집에만 있는 곽종목 씨를 지인들이 밖으로 불러냈다고 하는데요. 전에보다 아줌마도 헬스해졌다. 그래요. 갑자기 쓰러져갖고 전화가 왔어. 전화를 해서, 형, 나 지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래요. 형, 나 혈압이 190 넘고 막 이래. 야, 너 안 돼. 내가 갈게. 너 좀 기다려. 그러더라. 굉장히 힘든 것 같아갖고 걱정이 좀 되는 찰나에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응급실까지 가고 응급실 들어갔을 때, 야, 이러다가 내가 나까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게 굉장히 우리 애들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거? 막내 결혼도 안 시켰는데? 예. 나는 사실 마음속으로 좀 약간 불안했어. 이 형은 형수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속옷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밥도 안 차려주면 네. 안 먹는 이게 스타일이 보수적이야 뭐야?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보수.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 집 사람이. 나는 우리 집 사람 그러고 되고부터 뭐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뭐 공과금 어떻게 나가고 보험료 뭐 나가고 뭐 이런 계좌치 시켜놓은 거 아무도 몰랐어.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야. 아내를 잃은 후 스트레스로 체중 감량, 당뇨, 통풍 등 건강까지 나빠졌답니다. 무대에 많이 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내들이 되게 피곤했거든. 나는 와이프가 굉장히 철인인 줄 알았어. 알아서 다 집안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절대 설거지 같은 거 남겨놓는 성격이 아니거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자는 모습 봐도 마음이 좀 찡하고.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가장 그거야. 근데 반쪽들이 건강을 그래도 그나마 신경 써주고 챙겨주니까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와이프가 이렇게 안 잡았으면 나는 아마 지금 개판일지도 몰라. 형은 그렇게 사셔야 돼.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없잖아. 그래서 와이프도 지금 잘 때 가서 얼굴 한 번씩 봐야 돼. 맞아. 형, 진짜 제발 그렇게 해. 제발 여기 남은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거든. 정말.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컨디션 들어. 예.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말 해주고. 정말 나는 부탁하고 싶어. 남편이 음악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아내. 수입이 사실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많을 때는 엄청나게 풍족하다가 또 없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든 나한테는 뭐 일체 뭐 지금 뭐 언제 나가는 비용이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얘기 없이 맞춰서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아니면 하고 싶었던 그런 걸 많이 양보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곽종목 씨.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맛있게 그래야지. 서툰 솜씨로 아들과 함께할 아침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뭐예요, 아빠? 어? 뭐 하고 있어? 부대찌개. 물도 더 부으셔야 돼. 왜 누구부터? 작아, 국물이. 아, 내가 할게. 올라감. 다 먹어버려. 다? 이렇게 많이 부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됐어요? 결국 아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는데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멀고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 어머님이 해줬던 네. 이 아침밥상이랑 약간 다른 게 있나요? 솔직히 맛이 좀 떨어지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차라리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한 거지 솔직히. 나는 간단하게 먹으려 했는데 일을 키우셨네요? 제가 원래 저렇게 안 하면은 안 먹고 그냥 가요. 굶고. 다 이유가 뜻이 있어요. 일단 저절로 버려야 돼. 저절로 넣으면 뭐 수수면 되잖아. 잘 맞을 것 같아요. 맵지 않게 했거든요? 맛있지? 굿. 좋아. 잘 됐더라. 내 손맛이 이렇게 좋은 거야. 제가 다 하지 않았나요? 나의 솜씨지. 엄마의 요리를 옆에서 도왔던 아들,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뭐니 다? 뭐 이렇게 많아? 추석 때 엄마랑 같이 했던 거 있잖아, 저. 아, 그때 그 엄마 만들었던 거?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가족을 위한 흔적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의 안 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진짜 뭐 보고 싶거나 그럴 때 한번 먹으려고 특히 곰탕 같은 거는 어머니가 되게 정성들여 잘 끓여주셨거든요. 그거는 최대한 놔뒀다가 좋은 날이 있거나 그럴 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지. 간단하게 먹으려 했다가 아휴. 오늘은 예기치 않게 점점 줄어드는 엄마의 손맛을 느껴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아까부터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요. 눈을 마주치면 아내이자 엄마를 떠올리고 무너지게 될까봐 애써 더 밝은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 야, 거의 우리 엄마가 한 그 맛이 비슷하다. 비슷하지? 이거 비슷해. 정말. 잘했다, 야. 내가 먹어도 그 맛이랑 비슷하다니까 이게. 네가 엄마 밥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그래. 나. 아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서로를 챙깁니다. 단백질 섭취 너무 안 하는 아, 단백질을 먹어. 맨날 그 밥만 먹으면 뭐해. 좋지도 않은 거. 밥이 모약이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아버지를 위해 엄마의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들의 몫이 됐답니다. 엄마가 했던 부분을 내가 대신하려고. 근데 그게 다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빨리 자라부터. 자, 빨리 뭐 하고 있니? 빨리 씻지. 다 엄마들이 했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제가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서로가 서로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슬픔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자는 거 아니지? 안 잔다니까. 밥 먹고 그렇게 눕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나가서 이렇게 걷고 오는 게 낫다니까. 건강검진 때도 봐봐. 약간 높게 나오잖아 이게. 그래야지. 솔직히 아빠가 나한테 맨날 잔소리 한다고 하는데 잔소리를 하게 만들잖아 아빠가. 와, 중전마마가 살아온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엄중전마마니께서 살아온 거하고 똑같다. 와, 엄마가 했던 거에 비해서 내가 훨씬 낫다.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다. 네 엄마랑 톤이 완전 똑같은데. 엄마 있었으면 아빠는 진짜 아유. 야, 엄마 있으면 내가 바닥바닥 일어나지. 아유. 끝났으니까 같이 가요 이제. 알았어. 일어나 옷 입어. 알았어. 연기자인 아들은 엄마의 목소리 톤까지 닮아간다고 하네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톤이 딱 하이톤으로 올라가잖아. 제 엄마랑 똑같아. 제 엄마가 더 하는 것 같아. 와이프 같으면은 내가 짜증도 낼 수 있잖아 사실. 예. 아, 그 왜 그래 자꾸 잔소리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한테는 뭐 그렇게 못해. 하지만 이런 아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건 아니랍니다. 옷만 입으면 돼요.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곽종목 씨. 한 사무실에서 들리는 노래. 사는 게 때로는 힘들어도 사는 게 지옥을 겪어도. 그런데 건아들의 락밴드 장르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트로트 같은데 네, 트로트. 예, 트로트 맞습니다. 그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부르죠.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없었으면은 제가 이 노래를 안 불렀죠. 제가 이 노래를 하기 싫다니까 저희 집 사람이 가사가 참 좋아. 자기 한번 노래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건아들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럼 일단 녹음 한번 해볼게 하면 들어봐줘. 들어보고 자기가 들어보고서 괜찮으면 괜찮다 그러면 내가 할게. 그렇게 해놓고서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우리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9년 전에 이 녹음을 끝냈습니다. 밴드 이미지와 맞질 않아 거절했던 노래. 아내가 좋아하기에 아내가 떠나기 전 꼭 들려주고 싶었다고 하죠. 그런데 곡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데요. 그 노래를 잘못해서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속상해요.
저 제가 화이팅 하자고 부른 노래인데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런 뜻에서 노래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슬프게 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거예요. 아픈 아내가 희망을 가지고 들었을 노래. 혼자 남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노래처럼 느껴져 더욱 잘 부르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 전날 늦게까지 연습한 성과를 보일 때입니다. 문제는 좀 해결은 좀 하셨어요? 열심히 지금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글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 나름대로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공연. 팬클럽 색깔인 주황색 옷을 입은 팬들도 꽤 많아 보이네요. 그룹 건아들의 박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떡상각이라는 노래입니다. 신나야 될 노래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받아야 될 노래인데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공연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 힘찬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하는 관객들, 그의 뜻대로 힘이 되는 노래로 들리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 불 털고 이대로만 가는 거야.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진짜 가슴 속에 이렇게 쏙쏙 박히면서 힘을 주면서 또 슬픈 나름대로 또 그거를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 이제 딱 들어보고 엄마한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다고. 시대적으로 요새 힘들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좋은 노래, 경쾌해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40년 넘게 걸어온 음악 인생. 앞에서 응원해주는 팬들과 뒤에서 밀어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모두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갑자기 떠난 아내가 곽종목 씨에게 남긴 것이 있답니다. 바로 숙제라는데요. 그 검사를 받기 위해 아내를 찾았습니다. 노래 잘하고 왔네 이 사람아. 자기 좋아하는 또 커피 한 잔 함께 하려고. 우리 아들들 정말 이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내가 글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어. 30년이 될지. 그때 자기 나 알아볼 수 있겠어? 응? 얼마 전에 모습 그대로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많이 늙을 텐데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자기한테 가야 될 텐데 말이다. 걱정이다. 자기가 못 알아볼까 봐. 떠난 아내에게 당당한 남편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한다는 곽종목 씨.